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늘 그렇듯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전날 밤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올릴 반찬을 만들면서도 자꾸만 손이 멈춰섰고 몇 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는 제가 친딸 은서와 다르게 자신을 대한다며 서운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차별한다는 것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에 담긴 서운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주방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년간 수진이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끓여준 미역국, 감기에 걸렸을 때 밤늦게 병원에 데려가 준 일, 친정에 갈 때마다 챙겨준 계절 과일과 선물들까지. 명절 때면 수진이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더 부쳐서 따로 싸주기도 했고, 입덧이 심할 때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키우는 스파티필름은 3년째 푸르게 자라고 있었는데 이 화분을 처음 들여놓은 것도 수진이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안에 생기가 필요하다며 화분을 사왔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물을 주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들을 비췄습니다. 오늘도 수진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었네요. 이제는 제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되었나 봅니다. 수진이에게 제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사이에 쌓인 작은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이 빠듯했습니다. 신혼집도 월세였고 가진 것이라곤 결혼식 때 받은 예물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죠. 하지만 남편은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했고 저는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고 남편 옷도 백화점 세일 기간에만 장만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나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승진도 하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성과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즈음 첫째 태연이가 태어났고 2년 뒤에는 은서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살림이 빠듯해질 거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남편의 사업 수완이 더욱 좋아져서 큰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자재 납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덕분에 강남의 32평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죠. 아이들 교육비도 넉넉히 댈 수 있었고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주도로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아이들 생일이면 외식을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태연이는 중학교 2학년, 은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병상에서도 보험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이들 학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메모를 남겼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이 있었지만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새로운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소개로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림하면서 익힌 음식 솜씨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들러 숙제를 하고 있으면 이런 고단한 생활도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태연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길 바랐는데 주방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태연이는 매일 가게에 와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새로운 메뉴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조리 실습 시간에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하던 아이가 요리할 때만큼은 생기가 넘쳤죠. 결국 저는 태연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 요리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요. 태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식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다니며 칼질을 연습했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요리를 만들었죠. 6개월 만에 자격증을 따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면 은서는 의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병원 생활을 지켜보며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죠. 공부도 잘했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입시에서 실패했고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재수 학원비는 반찬 가게 수익으로 간신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의 두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딸아이는 삼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의 재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울며 씨름하다가 결국 은서도 제 말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대신 간호학과로 방향을 바꾸어 입학했고 지금은 그 선택이 오히려 더 잘된 것 같다며 웃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연이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은서는 간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꿈꾸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의 힘든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반찬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매콤 된장찌개 소스가 입소문을 타더니
인근 식당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시장 안에서 작은 공장을 하나 얻어 소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바쁜 점심시간에 찾아와 식사를 하곤 했죠. 장사가 잘 되면서 2년 만에 가게를 확장할 수 있었고 직원도 2명이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혼자 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태연이는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 새로 배운 요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죠. 은서는 간호학과 실습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딸아이는 환자들을 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다며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을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은행 대출금도 모두 갚았고 가게 앞 작은 상가 건물도 장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안정된 삶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민하던 날들이 무색하게 이제는 매달 꾸준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은서의 등록금도 여유 있게 낼 수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작은 건물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시작한 사업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곤해 지쳐 쉬고 싶을 때면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우리 가족이 이만큼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과 작지만 안정된 사업을 일구어낸 제 모습이 남편도 자랑스러워할 거라 믿었습니다. 태연이가 일본에서 5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도쿄의 유명 일식당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며 귀국을 선택했죠. 아들은 이전과 달리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걸맞게 어엿한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귀국 후 태연이는 강남의 일식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법을 제 반찬 가게 메뉴에 접목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죠. 주말이면 가게에 들러 신메뉴 개발을 도와주었고 덕분에 젊은 고객층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제가 한번 만나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예비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우를 사고 제철 과일과 채소들을 고르느라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떡갈비를 만들고 들깨 수제비도 끓였습니다. 태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죠. 식탁을 차리면서 문득 20년 전 제가 처음 시댁을 찾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의 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셨던 그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앞치마를 가지고 온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첫 만남부터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특히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도움을 자청하는 모습에서 가정적인 면모가 엿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눈치가 빠른 아이였죠. 무엇보다 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진이의 진심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제 곁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채를 썰 때의 칼질이 능숙했고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학생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짠해졌습니다. 식사 중에는 공손하게 수저를 들었고 국물도 조용히 마셨습니다. 특히 제가 끓인 들깨 수제비를 먹으며 고향 할머니 음식이 생각난다고 말하는데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다며 배우고 싶다고 하는 모습에서 겸손함도 엿보였죠. 수진이는 요리사의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연이의 늦은 퇴근과 주말 근무를 이해한다고 했고 오히려 자신도 요리를 더 배워서 태연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연이가 왜 수진이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수진이를 보며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비슷한 마음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저 긴장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았고 공손함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수진이가 제게 어머님이라고 처음 불렀을 때의 순간입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저는 또 다른 딸을 얻게 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도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퇴근 후 집으로 왔습니다. 병원 당직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시간을 맞춘 것이었죠. 간호사가 된 후 더욱 성숙해진 은서는 수진이를 먼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은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은서는 수진이에게 오빠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집 음식 맛보기 요원이 되어주셔야 해요. 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수진이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오빠가 만든 요리는 늘 맛있어요. 특히 파스타를 정말 잘 만들어요. 라고 대답했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이미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겠다는 수진이를 은서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언니는 앉아서 쉬세요. 은서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새언니가 될 사람을 먼저 챙기는
딸아이의 배려심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대견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연이가 일본 유학 시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수진이는 태연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은서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함께 웃었습니다. 특히 태연이가 어렸을 때 만든 첫 요리가 까맣게 탄 계란말이였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이야기, 요리사인 태연이를 만나면서 음식의 즐거움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진솔한 이야기에 은서도 마음을 열었고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간 후 은서가 제게 살며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잘 만난 것 같아요. 수진 언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는 것을 은서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태연이와 수진이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진이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고 과하지 않게 적절한 선을 지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수진이의 아버님께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진이가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세로 시작해서 둘이 함께 조금씩 모아가며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죠.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수진이의 현명함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에 가장 마음 쓰였던 것은 혼주 의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제가 어머니 역할을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먼저 저를 위해 한복을 고르러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따뜻한 마음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복을 고르는 날 수진이는 제 취향을 물어보며 천천히 고르자고 했습니다. 연보랏빛 한복을 입어보았을 때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해 주었죠. 그 순간 마치 친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은서도 함께 와서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세 여자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예식 전날 수진이가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전에 인사드리고 싶었다며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님, 앞으로 태연 오빠랑 행복하게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딸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 성숙해졌습니다. 퇴근이 늦더라도 꼭 수진이에게 연락한다거나 휴일이면 수진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며 제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연이와 수진이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이 함께 반찬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도와주었고 가끔은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은서도 휴일이면 합류해서 네 식구가 오순도순 모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챙겼고 태연이도 바쁜 와중에 아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신혼집에 가보면 깔끔하게 정돈된 살림살이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요리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가 레스토랑 일로 바빠지면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잦아졌고 수진이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맞는 추석을 앞두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차례 음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왔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수진이는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를 잘 모시고 싶은데 휴가는 짧고 준비할 것은 많아 부담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 명절을 맞이할 때 비슷한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걱정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부터 음식 준비하는 순서까지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제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힘든 표정을 지을 때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가 털어놓은 속마음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기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은서에게는 허락하는 것을 수진이에게는 망설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은서의 실수는 넘어가면서 수진이의 실수는 지적했던 적이 있었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편견이 있었던 걸까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딸처럼 대한다는 것과 수진이가 바라는 딸처럼 대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란 수진이에게는 제가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바랐을 텐데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의 도리만을 강조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수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어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을 알게 되었어.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편하게 대해줄게. 오늘 아침 밥 먹으러 올래? 잠시 후 수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죄송해요. 그 답장을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줄래? 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딸이 된 것처럼. 수진이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본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리요. 오늘의 이 아침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미용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자리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매만지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미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새 30을 바라보는 멋진 직장인이 되었네요. 오후 3시 펌 작업에 한창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하는 아이인데 이른 시간에 걸려온 전화가 왠지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미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아이였거든요. 유치원 때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던 아이였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나는 35은 돼야 결혼할 것 같아라며 일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라이기 소리에 묻혀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연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미연이가 5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 소식과 함께 돌아왔죠.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시부모님은 재혼을 권하셨지만 저는 딸아이 하나만 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용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낮에는 미용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미연이를 봐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3년 만에 작은 미용실을 열 수 있었고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차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미연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갔고 고등학생 때는 장학금을 받아오며 제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죠.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갔고 원하던 회사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왜 하필 재혼남을 선택한 걸까요? 손님의 머리를 말리면서도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용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딸의 말에 대답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머리 손질이 끝난 손님께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문득 20년 전 저에게 재혼을 권하시던 시부모님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미용실 정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미연이와의 저녁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연이가 예약해둔 식당은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이태원의 작은 파스타 가게였습니다. 평소 즐겨 가던 동네 밥집이 아닌 걸 보니 이야기 나눌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미연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양복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예쁜 딸이 됐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미연이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이야기에 실망했을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된다는 준석 씨는 첫 결혼해서 이혼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광고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연이의 말에 따르면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연이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으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딸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미연이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준석 씨는 미연이보다 8살이나 많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지,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된 것인지 수많은 걱정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엄마, 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준석 오빠가 이혼했다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동안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파스타를 앞에 두고 미연이는 준석 씨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회사 프로젝트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로 만나는 사이였는데 점차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준석 씨가 미연이의 일을 존중해주고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응원해준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미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준석 오빠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시간 괜찮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은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제 마음처럼 쌀쌀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부산스러웠습니다. 평소 일찍 문을 여는 미용실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서둘러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있을 첫 만남을 위해 머리도 단정히 손질하고 깔끔한 옷차림도 준비했습니다. 미연이가 예약한 호텔 라운지는 사시. 그때까지 손님들 머리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자꾸만 시계만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단골인 김 선생님께서 오셨을 때는 실수로 파마 온도를 잘못 맞추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김 선생님께서 제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하실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나 봅니다. 원장님, 따님 맞선이라도 보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맞선을 봐야 할 것 같네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어쩌면 정말 제가 시험을 보는 날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예비 사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호텔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는 길에 미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아이가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니 오히려 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미연이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키가 큰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의외로 단정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군더더기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나이만큼의 여유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미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준석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미연이를 만나고 난 뒤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미연이를 키워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힘들게 키우신 미연이를 제가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준석 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된 만남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석 씨를 만난 날 이후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미용실을 닫고 돌아와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옛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 속에는 미연이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연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석 씨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들려주었죠. 준석 씨가 이혼하게 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처와는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전처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말에서 준석 씨의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미연이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제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석 씨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 회사에서 만났을 때부터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처음부터 재혼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이야기해 준 게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일하는 여자의 삶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미연이의 말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대에 남편을 만났을 때도 이런 확신이 있었던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26, 미용학원을 다니면서 썼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했다. 미연이가 보고 싶어서 속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이것만 참으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준석 씨가 미연이에게 건넸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그저 예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낙엽이 흩날리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 그림자도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켠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미연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문을 막 열려던 화요일 아침, 준석 씨가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전 일찍, 그것도 미연이도 모르게 찾아온 그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과 갓 구운 듯한 베이글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준석 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오기 전이라 미용실은 조용했고 청소한 샴푸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미연이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커피를 내밀며 건넨 그의 말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미용실 유리창을 통해 비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준석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사실 제 전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준석 씨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시작한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꿈이 달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더 커져만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연이를 만났을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1년이 넘도록 서로를 알아가려 노력했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준석 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재혼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미연이가 보여준 이해와 신뢰에 대한 감사함까지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미연이가 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시면서 이 미용실도 운영하신 어머님의 삶이 제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들은 그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깊고 진실되었습니다. 특히 미연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말에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나눈 그 대화는 제 마음속 단단히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 씨가 떠난 후 미용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느새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준석 씨의 방문 이후 미용실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아침 일찍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찾아왔고 미연이가 야근하는 날이면 딸의 저녁거리를 챙겨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그의 방문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미용실 리모델링을 제안했을 때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모습을 유지해온 미용실이었는데 어느 날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회사 디자이너들과 상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죠. 화장실과 샴푸 시설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조명도
밝게 교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일구어 오신 공간인데 조금 더 편하게 일하셨으면 해서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준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공사업체를 알아보고 가격도 직접 흥정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 동안 단골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시 영업장도 물색해 주었죠.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난 후 미연이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사는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준석 씨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저녁이면 사진을 보내와 경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선반 하나를 고르는데도 미연이와 함께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새로 단장한 미용실을 보고 단골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의자들이 편안한 새 의자로 바뀐 것에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신부 단장할 때 여기서 해야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따님 복 받으셨네요. 사위 될 분이 참 세심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손님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석 씨는 단순히 미연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일과 제 주변 사람들까지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재혼이라는 편견도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작은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는 두 사람의 결정이 의외였습니다. 준석 씨의 첫 결혼식이 호텔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소박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이가 혼수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준석 씨 부모님께서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신다고 했지만 미연이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둘이 함께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엄마,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저도 처음부터 무언가 받아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오빠도 저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특히 미연이가 제가 살아온 방식을 닮아가는 것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준석 씨의 어머님도 함께 하셨는데 미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딸을 얻은 것 같다며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미연이가 정말 예쁘죠? 저희 어머님도 늘 딸을 갖고 싶어 하셨거든요. 준석 씨의 어머님은 제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이를 친딸처럼 아끼겠다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 재혼이라는 이유로 미연이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식장 답사를 다녀온 날 준석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미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연이를 키우실 때처럼 저도 그만큼의 사랑과 책임감으로 미연이를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걱정마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과 불안을 지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 미용실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연이의 어릴 적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돌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까지 사진 속에는 늘 밝게 웃고 있는 미연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 들여다본 것은 미연이 아빠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미연이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은 미연이를 어깨에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미연이 시집 보내는 날까지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내일 결혼식장에서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긴장한 얼굴로 딸의 팔을 잡고 입장하겠지요. 하객들 앞에서 축사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한참을 앨범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던 집에서 자고 싶다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준석 씨도 그런 미연이의 마음을 이해해줬다고 합니다. 엄마, 내일이면 정말 결혼하는 거죠?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긴장되니? 네.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진 않아요. 그동안 엄마가 힘들게 절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싶어요. 미연이의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숙해진 걸까요? 어린 시절 아빠를 잃은 상처, 엄마 혼자 키워낸 딸이라는 부담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누군가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려 합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미연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입을 웨딩드레스 이야기, 신혼여행 계획,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 이야기까지 마치 친구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미연이는 뭐든 잘 해냈잖아. 엄마, 아빠가 보고 계시겠죠? 응,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서 많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미연이를 안아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설렘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어제 미연이와 함께 고른 한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연보랏빛 저고리와 진한 자주색 치마, 미연이가 엄마 정말 예쁘세요. 라며 고른 옷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자꾸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미처 꾸미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예쁜 신부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메이크업실에서 미연이를 만났을 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고치러 온 미용사가 원장님, 딸과 너무 닮으셨네요. 라고 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내 화장 번질까봐 울지 마세요. 미연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신부 대기실에서 미연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 행복할 거예요. 그동안 엄마 혼자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제가 예쁜 가정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 준석 씨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한층 더 젊어 보였습니다. 미연이를 보는 눈빛에서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석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음악이 흐르고 제가 미연이의 팔을 잡고 입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부의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긴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식장 맨 앞줄에 빈 의자 하나를 두었습니다. 미연이 아빠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사진과 함께 미연이가 좋아하는 흰 장미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남편도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이와 준석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새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걸음이 이제는 격주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미용실에는 여전히 단골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미연이의 결혼 소식을 들은 손님들이 신혼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준석 씨가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손님들도 함께 미소 짓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미연이네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준석 씨가 직접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맛이었습니다. 미연이는 남편의 요리를 자랑스러워하며 연신 칭찬했고 준석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란 것이 완벽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어제는 미연이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만지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문득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제 딸이 이제는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재혼이라는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준석 씨가 보내준 신혼여행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심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는 믿습니다. 미연이가 선택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